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비둘기가 된 파월, 슈퍼매가 된 은행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쇼킹 부동산 2024년 전망 기억나시죠? 1분기 약세, 2분기 상승, 3분기 상승, 4분기는 금리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통계상으로 집값 상승세는 3분기까지 이어질 건데 문제는 4분기예요. 올해 4분기에 예정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 물량 증가예요.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례적으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정비사업으로 1만 7천호, 그리고 내년에도 3만 2천호가 공급되거든요. 그것이 대부분 이번 겨울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세 수요는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입주 물량만 보면 안 되고 금리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올해 4분기 때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 있죠. 현재는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고 그게 19개월 동안 지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 사회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적응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낮아지게 된다면 전세 수요 증가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공식화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파월이 승리를 선언했다. 긴축 끝, 이제 내릴 때라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확신을 가지고 피벗을 선언한 이유,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둔화합니다. 근원 CPI 상승률이 2022년 9월에 6.6%까지 갔다가 현재는 3.2%고 여러분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실업률이요, 심상치가 않아요. 2023년 4월에 3.4%였던 미국 실업률은 현재 4.3%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대 채무, 연준의 양대 채무 중 하나인 최대 고용이 흔들릴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물가만 집중을 했지만 이제는 최대 고용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게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미래 미국 기준금리 전망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4.5%, 무려 1%포인트 낮출 거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어요. 11월 달에 B컷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럼 5.5에서 4.5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 통화정책 전망에 영향을 받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 가치,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29원입니다. 올해 초에 1,400원까지 위협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둔화되는 추세예요. 또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현재 3.8%입니다. 전 세계 유동성의 척도가 되는 지표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환경이 조성됐다. 먼저 원달러 환율 안정세, 두 번째 미국의 피벗. 정말 많이 낮아진 한국 국채금리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 3%가 나와요. 은행채 1년물 수익률은 3.33%, 은행채 5년물 수익률은 3.22%가 나옵니다. 자, 이창효 총재가 현재 한국의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채금리는 해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부동산 시장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요, 부동산 시장은 코피스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이 코피스 금리는 1년 이하의 단기 금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단기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달라요. 현재는요, 5년 은행채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년 은행채 금리는요, 미국 국채 시장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온다?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불과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3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가 3.5%대 주담대금리가 3.3, 예전 같았으면요, 기준금리가 3.5%였으면은 예금금리가 한 3.7, 3.8 정도가 되고 주담대금리는 4%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주담대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시장금리와 다르게 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죠.
지금 대출금리 산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준금리가 있어요. 변동형 금리는 코피스 금리, 그리고 5년 혼합형 금리는 5년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겠죠.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대출금리가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가상금리와 우대금리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이 가상금리와 우대금리는요, 은행 간 경쟁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얘가 경쟁이 심할 때는 마이너스 가상금리까지 도입이 됐었는데, 현재는 이게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리 할인도 막혔어요. 주담대 체감이자는 이미 4%, 9월부터 이런 4%대 주담대가 더 보편화될 거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 4%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이게 대출금리 앞자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오른 지역과 단지는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안 그래도 올라간 집값이 집 살려니까 열받았는데 금리까지 치솟아 버리네, 아예 안 사,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 급등, 올 초 대비해서 많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영향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따로 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예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호재였지만 지금은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정부 규제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흐름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하면서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죠. 아파트값 상승을 멈추는 방법, 시장금리 상승과 입주 물량이 증가한다. 두 번째, 과열 이후 부동산에 강력한 규제가 나온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장금리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주 물량도 4분기 때 많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겨울에 조정이 많은 이유, 이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인데,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2023년 1월에 왜 집값 떨어졌냐? 2022년 10월에 레고랜드발 사태로 시장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고, 올해 1월 달에 왜 집값이 잠깐 저렴해졌었냐? 2023년 10월에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았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정부 규제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목적이 뭐예요? 부동산 시장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죠. 뚜렷해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마음 놓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규제가 아니라 LTV 규제나 DSR 규제 강화 이런 게 아니라 우회 규제 수단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좀 비난이 있어요. 반시장적이다. 은행 간의 경쟁을 막아서 은행의 이익을 늘리고 내 집 마련 실소자들의 이제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이것은 빠르게 정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보통 조정은 겨울에 오더라. 그리고 이런 겨울에 용기를 낸 사람이 웃더라. 야, 이때 부동산 시장 다 끝났다. 대폭락이 온다. 또 하락 사이클이 온다. 아니면 버블이 꺼진다. 이제 설거지가 끝났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2023년 1월, 올해 1월까지도 이런 겨울 시기에 금매를 잘 잡는 사람들이 웃었다는 거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4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라체르보 프루지오 서밋 화제의 분야이죠. 이 안에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 평형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쇼킹부동산 멤버십은요, 실소자와 투자자를 위해서 주3회 멤버십 전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반 영상에서 보지 못한 공격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과 그리고 매물 소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